저는 올해 31살 그저 평범한 사랑을 하고 평범한 결혼을 꿈꾸던 여자였습니다. 그날까지는 말이죠. 2024년 10월 12일.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결국 5시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이면 나도 유부녀가 되는구나. 동준이와 만난 지 3년 하고도 2달. 처음 소개팅에서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허세 부리거나 과장하지 않는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핀란드에서 5년간 유학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한국 남자들과는 조금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스킨십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고 서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동준이는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원하는 웨딩홀부터 드레스, 심지어 부케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주었거든요. 가끔 너무 완벽해서 불안할 정도였어요. 이런 남자가 정말 제 것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자기야, 긴장되지. 결혼식 일주일 전 동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때 동준이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기쁘다기보다는 뭔가 복잡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결혼 전 남자들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책임감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거겠거니 하면서요. 결혼식 당일 아침, 웨딩홀에 도착해서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을 때의 그 감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하얀 드레스가 옷걸이에 걸려 있고 화장대 위에는 티아라와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마치 동화 속 공주가 된 것 같았어요. 언니, 진짜 예쁘다.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들린 친구들의 칭찬에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 정도로 아름다웠거든요. 이렇게 예뻐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오전 11시. 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이었어요. 친구들이 신부 대기실에 찾아와 사진도 찍고 마지막 점검도 하면서 분주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정말로요. 하영아, 동준이가 하객 맞이하러 나갔대. 되게 설레하더라. 은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로비에서 동준이가 양복을 차려입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정말 멋있었어요. 저랑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기 동준이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야? 미영이가 창밖을 가리키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도 따라서 내려다봤는데 동준이 옆에 웬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꽤 예쁘고 키도 큰 여자였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 설마 저 여자 흰 드레스 입은 거 아니야?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로 그 여자는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입은 웨딩드레스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하얀색 원피스였어요. 친구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결혼식에 흰옷 입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혹시 동준이 친척? 아니면 회사 동료? 그래도 상식적으로 흰옷은 안 입잖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 모르고 입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인이라서 우리나라 예절을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때 은정이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하영아, 나 잠깐 로비 다녀올게. 하객들 오시는지 확인하고 올게. 은정이가 나간 지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신부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은정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거든요. 하영아. 은정이가 숨을 헐떡이며 제게 다가왔어요. 뭐야, 왜 그래? 지금 신부가 2명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신부 대기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친구들 모두가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은정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신부가 2명이라니? 로비에서
동준이가 그 흰 드레스 입은 여자랑 같이 하객 맞이하고 있어. 그런데 그 여자가 완전 신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뭐라고? 저는 벌떡 일어서며 은정이를 붙잡았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은정아, 제대로 봤어? 정말 그 여자가 신부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하영아, 나도 믿고 싶지 않아. 근데 진짜야. 동준이랑 팔짱까지 끼고 하객들한테 인사하고 있어. 심지어 웨딩드레스까지 입고 있더라고. 그 말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웨딩드레스 같다고요? 제 드레스는 여기 걸려 있는데 도대체 그 여자는 뭔가요? 언니, 일단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맞아요. 직접 봐야 했어요. 혹시 은정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후다닥 신부 대기실을 나와 로비 쪽으로 향했어요. 웨딩드레스 때문에 걸음이 불편했지만 그런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로비 입구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봤는데 정말이었어요. 동준이가 검은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데 그 옆에 키 크고 예쁜 여자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얼핏 멀리서 보면 정말 웨딩드레스처럼 보일 정도로 비즈가 박혀서 반짝거리고 풍성한 어라인 실루엣이었거든요. 완전히 신부 같은 느낌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동준이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진짜 신부인 것처럼요. 어머, 신부님 정말 예쁘시네요. 한 아주머니가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당당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정정하지도 않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심지어 감사 인사까지 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제가 신부인 척하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거든요. 제 결혼식에서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신부 행세를 하고 있다니. 하영아, 괜찮아? 뒤에서 따라온 은정이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저 여자가 누구야? 동준이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근데 동준이 표정을 보니까 완전 당황한 것 같더라. 정말 그랬어요. 동준이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땀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를 제지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언니, 일단 들어가자. 하객들이 볼까봐. 미영이가 저를 끌고 신부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진정이 안 됐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거든요. 도대체 누구길래 저런 짓을 하는 거야? 혹시 동준이 전 여자친구? 아니면 짝사랑하던 사람? 친구들이 추측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거든요.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더니 웨딩 플래너가 들어왔어요. 신부님, 곧 식이 시작됩니다. 준비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겠어요? 잠깐만요. 로비에 있는 그 여자는 누구예요? 웨딩 플래너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신랑 측 하객이라고 하시던데. 다만 저희도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옷차림이 어떻다고요? 너무 신부님과 비슷해서 하객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어요. 헷갈려 한다고요? 당연히 헷갈리죠. 진짜 신부처럼 차려입고 행동하는데요. 그분이 신부 대기실에도 들어오려고 하셨어요. 저희가 정중히 말씀드려서 막았지만. 뭐라고요? 신부 대기실까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웨딩드레스를 휘날리며 다시 로비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숨어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따져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동준이만 혼자서 어색하게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동준아,
저는 동준이를 불렀어요. 동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영아, 왜 나왔어? 신부는 시작 전까지 대기실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중요해. 지금 방금 여기 있던 그 여자는 누구야? 동준이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 그게. 대답해봐. 왜 그 여자가 나처럼 차려입고 신부 행세를 하고 있는 건데? 하영아,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정말로 하객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게 문제가 아니야. 대체 그 여자가 누구냐고. 핀란드에서 유학할 때 만난 친구야. 한국에 온다고 해서 결혼식에 초대했어. 친구가 왜 신부처럼 차려입고 와? 친구가 왜 너랑 팔짱 끼고 하객맞이를 해? 동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입만 벙긋거렸거든요. 미안해.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그냥 친구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 괜찮을 줄 알았다고. 동준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결혼식이 시작되기 10분 전이었어요. 하객들은 이미 다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신부 입장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 상태로 식을 진행할 수 없었어요. 일단 식부터 하자. 나중에 얘기해. 동준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싫어. 그 여자가 어디 갔는지부터 찾아봐. 그때 웨딩 플래너가 다가왔어요. 신부님, 신랑님 죄송하지만 식이 곧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객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정말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와 있는데 결혼식을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알겠어요. 일단 식부터 하겠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동준이는 왜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지. 모든 게 의문이었거든요. 결혼식은 시작됐지만 저는 내내 그 여자를 찾고 있었어요. 혹시 객석 어딘가에 앉아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정말로 그 여자는 2부 피로연에서 다시 나타났어요. 결혼식 1부는 그럭저럭 끝났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죠. 온종일 그 여자 생각뿐이었거든요. 피로 연장으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신부대기실로 향하는데 복도에서 동준이를 마주쳤어요. 하영아,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수지가 그런 옷을 입고 올 줄은. 수지라니요? 이름까지 있었던 거예요? 수지가 누구야? 도대체 어떤 사이길래 그런 짓을 한 거야? 정말 그냥 친구야. 핀란드에서 같은 대학교 다녔고 한국 온다고 해서 초대한 건데. 동준이는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그냥 친구라고 몰랐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그냥 친구 같지 않았거든요. 친구가 그런 드레스를 입고 와. 친구가 신부처럼 행동해. 미안해. 내가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 그때 피로연 진행요원이 다가왔어요. 신부님, 피로연 시작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로연복으로 갈아입고 2부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그 수지라는 여자 생각뿐이었죠. 피로연장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띈 건 역시 그 여자였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거든요. 와, 정말 예뻤어요.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모델 같은 몸매의 외국인 같은 이국적인 얼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드레스. 정말 웨딩드레스 같았어요. 화이트 컬러의 비즈 장식이 반짝반짝 빛나고 풍성한 실루엣이 마치 공주님 같았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여자가 피로연에서도 계속 동준이 옆에 붙어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준 오빠 사진 찍어줄까?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친구 사이에 오빠는 뭔가요? 동준이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여자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이 뒤틀렸어요. 제 결혼식 피로연에서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진을 찍고 있다니. 하영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은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지 않아. 저 여자 좀 봐. 완전히 여기가 자기 결혼식인 줄 알고 있어. 정말 그랬어요. 그 여자는 동준이와 손을 잡고 하객들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진짜 신부처럼요. 심지어 어떤 어르신이 그 여자에게 신부님 정말 예쁘시네요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렸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정정하지도 않고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가서 따져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실례합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다가가자 동준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신부예요.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빙긋 웃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수지예요. 동준이 친구고요. 친구라고 하면서도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의상이 좀 특이하시네요. 아, 이거요? 예쁘죠? 동준이가 골라준 거예요. 뭐라고요? 동준이가 골라줬다고요? 저는 동준이를 쳐다봤어요. 동준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하영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설명해봐.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일단 여기서는 말고 나중에 얘기하자. 동준이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싫어. 지금 당장 설명해. 그때 수지가 끼어들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쁘게 차려입은 것 같네요. 그냥 동준이 결혼식이라서 특별히 준비한 건데. 특별히 준비했다고요? 친구 결혼식에 신부처럼 차려입는 게 특별한 준비라고요?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동준이에게 따졌어요. 도대체 뭐야? 그 여자가 정말 그냥 친구야? 그래, 정말 친구야. 그럼 왜 그런 드레스를 입고 온 거야? 왜 너랑 그렇게 친밀하게 행동한 거야? 모르겠어. 나도 당황스러웠어. 동준이는 계속 같은 대답만 했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3박 4일 일정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신혼여행 같지 않았죠. 저는 온종일 그 수지라는 여자 생각뿐이었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신혼여행 중에도 동준이가 계속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랑 문자하는 거야? 회사 일이야. 하지만 표정을 보니 회사 일 같지 않았어요. 뭔가 복잡하고 어두운 표정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동준이가 샤워하는 사이에 핸드폰을 봤어요. 물론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알았지만 도저히 궁금해서 참을 수 없었거든요. 문자함을 열어보니 수지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동준아, 어제 정말 고마웠어. 오랜만에 행복했어. 나도야. 미안해, 이상한 상황으로 만든 것 같아서. 괜찮아. 우리 사이잖아. 우리 사이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계속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임신 확인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상황을 정리할게. 아이는 낳을 거야. 너도 책임져야 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임신이라고요? 수지가 임신했다고요? 그것도 동준이 아이를요?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문자였어요. 결혼식 때 입었던 그 드레스 어떻게 생각해? 나도 너와 결혼한 기분이었어. 너무 위험했어. 사람들이 눈치챌 뻔했잖아. 괜찮아. 어차피 곧 진짜 우리 결혼식을 해야 하니까. 진짜 결혼식이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하영아? 뭐해? 동준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수지가 임신했다는 것, 그것도 동준이 아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그럼 저는 뭐예요? 제 결혼은 뭐예요? 다음 날 저는 혼자 수지의 SNS를 찾아봤어요. 다행히 공개 계정이라 쉽게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결혼식 당일 날짜로 올라온 게시물이 있었거든요. 사진을 보니 제 결혼식 사진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잘려있고 동준이와 수지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글 내용은 이랬어요. 오늘은 우리 결혼식. 드디어 동준이와 함께하는 날이 왔어요.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우리의 시작. 그리고 우리 아기와 함께하는 첫 번째 기념일이기도 해요. 앞으로도 쭉 행복하자, 우리. 댓글들을 보니 모두 축하한다는 내용들이었어요. 소영아, 축하해. 정말 예쁜 신부다. 임신도 축하해.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나길. 동준이 진짜 좋은 사람 만났네. 행복하게 살아.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수지는 단순히 결혼식에 이상한 옷을 입고 온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제 결혼식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결혼식인 것처럼 꾸며서 SNS에 올린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로 그들이 결혼한 줄 알고 축하해주고 있었고요. 더 자세히 사진을 보니 수지의 배 부분이 약간 불러 보였어요. 결혼식 당일에는 너무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지금 보니 확실히 임신한 배였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제 결혼식이 완전히 이용당했던 거예요. 동준이와 수지에게요. 그날 밤 동준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핸드폰 화면을 그의 얼굴에 들이밀었어요. 이게 뭐야? 동준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영아, 이건. 대답해. 이게 도대체 뭐냐고. 동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결국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수지가 아이를 가졌어. 그래서 낙태를 못하겠다고 해. 그래서 뭐? 그래서 내 결혼식을 이용해서 너네끼리 결혼식을 한 거야? 동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동준이를 밀쳐내고 소리쳤어요. 대체 그날이 뭐였어? 내 결혼식이야, 너네 결혼식이야? 하영아, 진정해.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너 이미 다른 여자 뱃속에 아이까지 만들어놨으면서. 동준이는 그제야 모든 걸 털어놨어요. 수지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핀란드에서 5년간 사귄 연인이었대요. 하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헤어지게 됐고 동준이는 한국에 돌아와서 저를 만난 거였어요. 그런데 몇 달 전 수지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연락이 왔대요. 동준이는 호기심에 만났고 그게 몇 번 반복되면서 관계가 재개된 거였어요. 저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수지와 만남을 계속했고 결국 수지가 임신하게 된 거였어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대체 뭐란 말이야? 미안해, 하영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내 결혼식을 망쳐놓고 나를 바보로 만들어놓고 그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결혼식 날 수지가 그런 드레스를 입고 온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동준이와 미리 계획한 일이었대요. 수지가 우기는 거야. 자기도 나와 결혼식을 해야겠다고 우리 아이와 함께. 그래서 그날같이.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결혼식 날 동준이는 저와 결혼식을 하면서 동시에 수지와도 결혼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영아,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동준이는 계속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혼인신고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지의 SNS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프로필을 보니 외국계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사 연락처를 찾았어요. 그리고 영문으로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했어요.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신고. 메일 내용에는 수지가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서 신부 행세를 했다는 것,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됐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증거 자료로는 결혼식 사진들, 수지의 SNS 게시물 스크린샷, 그리고 댓글들의 번역본까지 첨부했어요. 이러한 행동은 귀하 회사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문장으로 마무리했죠. 메일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후련했어요. 물론 이게 수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몰랐지만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건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죠. 혼인 기간이 너무 짧아서 재산 분할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위자료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동준이의 행동이 명백한 불륜이라고 했어요. 특히 결혼식 당일에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정말 악질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후 수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영 씨, 저 수지예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왜 전화했어요?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하영 씨가 메일 보낸 거죠? 네, 제가 보냈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저는 그냥 동준이를 사랑해서 남의 결혼식을 망쳐도 된다고 생각해요. 수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도 힘들어요. 아이도 있고 이제 일자리도 없고. 그건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저는 아무 상관 없어요. 제발 회사에 연락해서 오해였다고 해주세요. 안 됩니다.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물론 약간의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정의가 실현됐다는 느낌이 더 컸어요. 동준이는 계속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하영아, 다시 시작해보자. 수지랑은 완전히 정리했어. 정리했다고? 아이는 어떻게 하고? 그건 수지가 알아서. 동준아, 너 정말 최악이야. 저는 더 이상 동준이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무책임한 남자와는 하루도 더 살 수 없었거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동준이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순순히 응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는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믿지 못했지만 증거를 보여주니까 모두 분노했어요. 하영아, 잘한 거야. 그런 놈이랑 살면 평생 고생해. 수지라는 여자도 정말 뻔뻔하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친구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수지가 동준이와 결국 헤어졌다는 거였어요. 일자리를 잃고 임신한 상태에서 혼자가 된 거죠. 동준이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대요. 수지가 아무리 연락해도 피하고 나중에는 아예 번호를 바꿔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자업자득이지. 저는 그 소식을 들어도 별로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신이 한 행동의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요. 몇 달 더 지나서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이전 회사에서는 결혼한 여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혼하게 되니 눈치가 보였거든요. 새 직장에서는 아무도 제 과거를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미혼 여성으로 새 출발할 수 있었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강해졌고 독립적이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가치를 알게 됐어요.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화가 나지만 동시에 고마운 마음도 들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동준이 같은 남자와 살았을 테니까요.
얼마 전에는 웨딩 사진관에서 개인 화보를 찍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요. 왜 혼자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으신가요? 사진사가 궁금해했어요. 그냥 제 것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그날의 웨딩드레스는 온전히 제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여자가 끼어들어서 망쳐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드레스는 오롯이 제 것이에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제 것만의 기록이죠. 사진을 받아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날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였어요. 진짜 웃음이었거든요. 지금 저는 새로운 사랑을 만날 준비가 됐어요. 이번에는 정말 저만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저를 속이지 않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진짜 제 결혼식을 할 거예요. 아무도 끼어들 수 없는 온전히 저만의 결혼식을요. 그게 제 진짜 결혼식의 시작이니까요. 수지는 아직도 가끔 SNS에 나타나지만 예전 같은 당당함은 없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준이는 소식이 없어요. 아마 어디선가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겠죠. 그리고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건 이제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